안녕하십니까. 서스텐스 인 디지털 패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대학교 신바이오틱 연구원의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디지털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저희도 세미나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양해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본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어도브 서브스턴스 팀의 테크니컬 아티스트이신 김민호 차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도비 3DI 서브스턴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어도비의 직원이고요.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소리가 좀 낮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최대한 크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스피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웨비나 되게 정말 많이 준비했잖아요, 저희가.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네, 다들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웨비나는 디지털 패션 분야에 필요한 3D 인터랙티브 텍스처링 솔루션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3개의 파트로 나눠서 구성이 됩니다. 자, 우선 디지털 패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인트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서브스턴스 기술 데모를 김민호 과장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 데모는 크게 세 가지 토픽을 다루는데요. 첫 번째로 서브스턴스 기술을 활용한 텍스처링 연금술, 그리고 둘째 서브스턴스 기반의 나만의 텍스처링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클로 3D 6.0 버전에 통합된 서브스턴스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가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디지털 패션을 위한 서브스턴스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요약하면서 웨비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웨비나를 진행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은 Q&A에 남겨주시면은 중간에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거나 또는 이제 서브스턴스 팀하고 제가 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벤트와 선물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좋은 질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 중에 댓글창에 이제 좋은 질문을 하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세미나가 끝나면은 또 다른 이벤트에 대해서도 또 안내 드리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세미나 참석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선물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서브스턴스 데모를 시작하기 전에 본 세미나의 인트로로 디지털 패션 산업과 교육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패션에 왜 이러한 발전된 텍스처링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디지털 패션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디지털 패션은 단순히 디지털 이미지를 차용한 그런 디자인 작품이나 콘텐츠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기반의 기술적 접근 방식을 가진 다양한 패션 산업 분야를 지칭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술 발전을 위해서 사회의 디지털 혁명은 패션 분야에 있어서도 기술의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기반 소비 문화, 그리고 패션과 디지털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 패션 산업과 교육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패션의 범주로 3차원 그래픽 기술, 그리고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3D 버추얼 패션 디자인 분야가 현재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버추얼 패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가지 툴들이 바로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클로 3D에서 브라우드웨어, 오피픽스, 등 다양한 버추얼 패션 디자인 지원 툴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러한 툴들을 우리가 이제 3D 패션 CAD, 컴퓨터 에딧 디자인 툴이라고 하죠. 자, 현재 이러한 3차원 그래픽 기술 기반 툴들을 활용하는 디지털 패션의 리더들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20년 현재는 이러한 솔루션의 대중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 패션 산업 프로세스의 디자인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데 3차원 패션 CAD 툴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패션 디자인 구상, 전개,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샘플링, 그리고 품평 과정에서 3차원의 패션 CAD 활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기업들은
모든 의류 디자인에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습득하고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죠. 버추얼 패션 캐드 툴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아마 이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새 업데이트된 툴들을 이용해서 제작한 의상 작업들을 보면 정말 실제 의상의 그 유사성 재현을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하면 작업 시간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샘플링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죠. 실제 의상이 디자인되고 그리고 샘플까지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 인력이 소모되는데요. 단시간 내에 원하는 패브릭 샘플을 가지고 디자인 샘플 작업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버추얼 패션 캐드 툴을 활용한 의류 제품의 이미지입니다. 정말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죠. 한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버추얼 패션 캐드 툴을 활용한 디자인 샘플링의 리드 타임을 기존의 한 달여가량의 시간에서 최대 약 하루로 단축할 수 있었고, 또 최종 샘플 채택률은 50% 이상 증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버추얼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의 사용은 전통적인 패션 산업 프로세스에서 대부분 디자인 그리고 생산 과정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첨단 디지털 기술 개발과 함께 디지털 패션 분야는 이 패션 산업 프로세스에서 디자인과 생산 단계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제품의 이 유통과 홍보 단계에 활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데 활용되기 시작했죠. 자, 지금 보시는 예는 최근 3차원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된 패션 광고 콘텐츠예요. 이 이미지는 2020년 플레이소 미야미 비치에서 선보인 수영복 컬렉션 중에 하나인데요. 가상의 패션 모델과 함께 실제와 같이 재현된 버추얼 의상 콘텐츠를 이용해서 차별화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가운데 보시면은 슈즈라는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슈즈는 현재 다양한 기업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가상 캐릭터입니다. 페라가모라든지 최근에 렉서스, 삼성 등 최근 디지털과 함께 기업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대기업들의 광고 모델이기도 하죠. 이러한 디지털 패션 컨텐츠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성을 극대화하거나 또 가상의 패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패션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경험을 확장합니다. 이 작품에 들어간 의상은 저에게 2014년도에 처음 클로를 배웠던 학생이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로 현직에서 일하면서 디지털 에이전시라는 해외 기업과 함께 콜라보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작품 같습니다. 영상을 잠시 좀 보실까요? 모델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정말 실제와 같이 재현이 됐죠. 실제 의상의 판매 또한 이렇게 제작된 디지털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상품 이미지를 구성하고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차원 의상 데이터의 렌더링 이미지를 이용해서 탑을 이렇게 구성하고 또 판매를 진행하는 패션 브랜드들이 점점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 결과물에 대해서 친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차원 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패션 콘텐츠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이 패션 제품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거나 AR 미러를 이용해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상으로 피팅해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등 이 소비자의 경험을 확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패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실제와 같은 디지털 의상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은 더욱 발전하고 있고 또 교육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디지털 패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2013년도 그때부터 3차원 디지털 클로딩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디지털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는 일단 전통적인 컨셉트 스케치 과정을 포함하는 디자인 기획 활동에서 기존의 클로 의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3D 디자인 과정과 품평까지의 단계를 실습합니다. 또한 3D 의상의 그래픽 리소스의 그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까지 해서 이에 필요한 기술적 튜터링 그리고 컨펌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분의 작품일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 3차원 버추얼 패션 캐드 툴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에서도 교육만 잘한다면 이렇게 패션 전공하는 학생들도 이런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디지털 패션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서울 소재의 한 그 의류학과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클로를 배우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나온 디지털 패션 디자인 수업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디지털 패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품의 홍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디지털 패션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실습을 쭉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퀄리티가 정말 높죠. 예를 들어서 AR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디지털 패션 트라이온 콘텐츠를 만들어 봄으로써 자기가 이제 자신이 창작하거나 또는 일하고 싶은 패션 브랜드들의 제품 경험을 확장하는 그런 실습도 해보고요. 그리고 VR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이 된 이제 의상의 품평도 진행을 하고, 이 이미지는 패션 디자인 전공 수업 중에 3차원 의상 데이터 그리고 몰입형 VR의 HMD 가상현실 공간을 활용해서 VR 품평전을 진행했던 이미지입니다. 현 패션 디자인 교육에서도 이렇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한 디지털 패션 콘텐츠의 개발을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HMD를 통해 볼 수 있는 품평의 영상을 제가 비디오 영상을 녹화한 것이라서 약간 실제 HMD로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3D 패션 CAD를 통해서 원하는 작품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진화한 VR 기술을 통해서 의상의 데이터를 품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디지털 패션 콘텐츠를 개발할 때 3D 툴을 이용한 의상을 구성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작한 의상 데이터가 실제 의상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의상 형태를 서포트하는 재질감의 표현, 즉 의상의 외피 표현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랫동안 3차원 기술 기반의 이 그래픽 기술 기반의 디지털 패션 교육과 연구를 해오면서 느낀 바로는 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3차원의 디지털 패션 컨텐츠 활용의 확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로 표현되는 의상이 실제 시각적으로 얼마나 실제 의상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의상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 고객과의 인터랙티비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할지가 앞으로 디지털 패션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현재 3차원 패션 캐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패션 프로세스에서 원단의 텍스처와 그래픽으로 사용할 이미지 데이터를 제작하는 것, 준비하는 것은 그 방법은 매우 한정적인데요. 하지만 최근 이제 서브스탄스와 같은 PBR 기술이 버추얼 패션 캐드 툴에 통합되면서 더욱 실제감 있고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텍스처 표현, 그것을 또 활용해서 디지털 패션 콘텐츠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제 열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신 클로 3D 툴에 서브스탄스가 통합된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과연 서브스탄스가 어떻게 디지털 패션 디자인과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지, 그 가능성은 어떨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번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션은 서브스탄스의 김인호 차장님과 함께 이러한 가능성을 구현해주는 서브스탄스의 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데모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데모 중간에 궁금하신 점은 Q&A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데모 세션 중간중간 제가 중요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도 이제 PPT를 잠시 넘기도록 할 건데요.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어떠신가요? 잠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QA가 2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시연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그걸 확인해서 QA를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답변이 좀 늦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PPT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잘 들리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잠시 PPT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PPT고요. 저희 이제 굉장히 오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러면 PPT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서브스턴스인 그래픽이고요. 네, 우류입니다. 네, 패션이기도 하죠. 네, 3D 텍스처링이란 왼쪽에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아무런 매핑이 되어 있지 않은 텍스처가 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매핑이 되어 있는 텍스처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희 넘어갈게요. 네, 서브스턴스는 산업 표준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서브스턴스를 많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패션 분야는 이제 처음 이제 접근을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우선 서브스턴스는 게임 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잘 쓰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게임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제 영상, 그리고 건축 분야, 그리고 제품 디자인까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거의 매달 유저들이 액티브 이제 실제 사용하는 유저들이 거의 25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실제 교육기관도 세계적으로 650 교육기관이 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교육하는 곳이 되게 많고요. 이제 패션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의 간추린 포트폴리오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리고 좀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뭐 한국 기업도 보이고 해외 기업도 보이고요. 뭐 자동차 분야부터 중공업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흔히 딱 볼 수 있는 그런 유명 메이커부터 그리고 스포츠웨어 그런 쪽 이제 뭐 슈즈부터 해서 명품 의류까지 많이 있는데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저희 이제 서브스턴스를 활용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의 활용 범위는 여러분에게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브스턴스의 가치고요. 서브스턴스는 머테리얼이 실사적이다, 되게 사실적이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지에 있다가 네, 시연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릴 예상이고요. 그리고 서브스턴스 머테리얼은 실시간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어서 조절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바뀌게 되고요. 서브스턴스는 모델링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약간 텍스처로 모델링을 접근을 하는 그런 좀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보시면 되게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서브스턴스는 모든 툴과 호환이 돼요. 그 모든 툴과 호환이 된다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좋은 호환은 서브스턴스 엔진이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어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서브스턴스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그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엔진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툴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필요로 하는 이미지들을 익스포트를 해서 그 이미지들을 거꾸로 이제 약간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스턴스는 모든 렌더에서 동일하게 보여요. 그 완벽하게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유사할 정도로 정말 잘 맞춰져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서브스턴스 머테리얼은 실사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시고요. 이거 저기 보이는 이 이제 천 같은 거는 저희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진 절차적 방식 텍스처예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커뮤니티에 공유된 이제 서브스턴스를 활용한 의류 활용 범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사실적이기도 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유명한 상표들이 보이고 많이 접근을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튜닝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서브스턴스를 이용해서 약간 커튼 같은 질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돌기 하나하나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실제 모델링이 아니고 텍스처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두 번째, 서브스턴스 머테리얼은 실시간으로 변환된다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이게 되면 저게 살짝살짝 움직이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서브스턴스 내부에서는 이제 프리셋이라고 해서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들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로 한 만큼 조절을 해서 다 조절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재미있겠죠? 네, 한 개의 머테리얼, 그리고 그거는 무한한 베리에이션을 가질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조금씩 움직이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다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그런 좀 신기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특히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원할 때까지 조절을 하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예쁠 때까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같은 질감, 그리고 같은 옷에 저희의 재질을 입혀서 서브스턴스 머테리얼을 입혀서 나온 각각의 다른 결과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브스턴스는 모델링 시간을 줄여준다.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운동화, 이게 축구화죠. 축구화에는 저 엠보싱 같은 처리를 서브스턴스에서 이제 텍스처에 약간 노드를 활용을 해서 실제 튀어나온 것 같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생성해서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기 있는 프로그램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툴이죠. 서브스턴스는 어떤 툴과도 호환이 된다. 이제 서브스턴스는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게임 엔진들, 뭐 언리얼 유니티, 크라이 엔진, 그리고 크라이 엔진에서 파생된 뭐 럼버야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게임 엔진에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엔진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저희의 엔진이 실제 탑재된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없으면 우회할 수는 있어요, 다. 그리고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뭐 모도나 3ds 매스, 그리고 마야, 뭐 시네마 4D, 뭐 카티아, 후디니 그 외 지금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만 이제 조절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렌더러 부분도 뭐 아이레이부터 시작해서 V레이, V레드, 코로나, 레드시프트, 아놀드 너무 많죠. 제 아래 보이는 부분이 디멘션이에요. 이제 어도비에서 이제 실제로 나오는 실시간 약간 빠른 보기를 위한 렌더러고요. 이 부분도 시연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모두에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는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넘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클로에도 들어갔어요. 이번 클로 버전에는 서브스턴스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브로드웨어는 아직은 탑재는 안 되는 상태이고요. 이 브로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아웃풋 채널을 뽑아서 우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추후에는 물론 인터그레이션이 되겠죠. 첫 번째, 서브스턴스는 모든 렌더에서 동일하게 보인다. 왼쪽 위를 보시면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각각의 아웃풋을 이용해서 각각의 엔진에 탑재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클로의 V레이, 그리고 뭐 맥스의 V레이, 뭐 스케치펜 이런 웹상에서도 거의 동일한 퀄리티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확대된 사진이고요. 클로의 V레이, 3ds Max의 V레이, 스케치펜의 상태고요. 네, 서브스턴스 툴 세트예요. 서브스턴스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와 그리고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 서브스턴스 페인터, 그리고 서브스턴스 소스 이렇게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잘 나오진 않지만 B2M이라는 되게 좋은 툴이 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4개의 툴을 저희가 밀고 있고요. 서브스턴스 소스입니다. 지금 현재 6,000개 이상의 PBR 파라메트릭 머테리얼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소스는 이따가 잠시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머테리얼 프리셋,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한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최대 상도는 8K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하나의 머테리얼을 이용해서 각각의 프리셋을 이용한 다른 질감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단 한 개의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스턴스 소스에 있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프리셋을 활용해서 다른 결과물. 셔츠의 기능성 선이죠. 기능성 섬유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고요. 서브스턴스 소스에 탑재된 이제 자동차의 내외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런 실밥까지도 다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게 섬세한 실밥이 표현 가능하고요. 이것도 하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스캔 베이스 파이프라인이고요. 스캔 방식으로 가상 머테리얼을 제작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우선 저희 시작하기 전에 한 9분짜리 영상이 제일 앞부분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8방향 스캐너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진들을 활용을 해서 알키미스트에서 실제 사실과 똑같은 그런 머테리얼을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랑 연동을 하면 무한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지고요. 여기서는 뒷부분에 있는 부분부터는 실제 알키미스트를 시연을 할 때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머테리얼 제작, 이제 가죽 부분을 시작을 해서 저기 이제 절차적 방식의 패턴을 추가하고 약간의 벡터를 넣어서 약간 좀 다른 컬러까지 되는 베리에이션까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스캔을 이용해서 그리고 절차적 방식까지 같이 합쳐진 그런 방식을 저희는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서브스턴스 머테리얼 라이브러리의 효용성.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서브스턴스는 실제 만드는 아티스트와 그리고 마케팅 부분,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같이 그런 협업을 해야 되는 분들끼리 이제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다 똑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같이 의논을 하거나 같이 바꿀 수 있거나 굉장히 협업에 강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시더라도 저희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좀 접근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데모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까 엄청 숨이 차네요. 오래 달리게 하는 기분이 네, 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와, 굉장히 새롭고요. 잠시 QA가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제가 QA는 네네. 대부분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설명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다가 너무 그렇군요. 중간에 끊을까봐 네네. 설명하는 부분들은 설명드렸고요. 특히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기술적 내용은 제가 이제 데모 하시는 중간중간에 네. 좀 맞을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우선 저도 이제 작업이 아니죠. 얘가 이제 웨비나 이게 시작을 하면서 가끔씩 그 채팅창을 보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라도 놓치시면 다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런처예요. 서브스턴스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서브스턴스 소스. 지금 여기 쭈르륵 돼 있지만 다 합치면 6,000개가 넘고요. 그리고 매달 거의 200개, 300개씩 추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찾아서 원하는 거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패션 쪽 웹이나기 때문에 뭐 이런 천 부분, 패브릭 부분을 찾아서 하나씩 딱 클릭해서 보면은 가죽도 천이니까 가죽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가죽,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요. 얘네들이 있고요. 좀 이따가 페인터 때 잠깐 클릭해서 사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브스턴스, 알키미스트.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툴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작업할 때마다 와 이게 되네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막 등장을 하는 툴이기도 하고요. 우선 지금 알키미스트를 구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좀 구동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송출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렉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그럴 동안 힘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대부분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 네네. 이게 이제 실제 질감, 실제 섬유, 텍스처의 질감하고 화면의 질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오차가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면서도 걱정을 하시는 것 네, 저 같아요. 오차 범위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해하는 네네. 그런 근데 거잖아요. 저희 오차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네, 개인적인 시각의 차이가 되게 클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통계 자료는 아직 네, 없잖아요. 통계 자료가 없고 네. 저희도 저 부분을 뭐 타 업체랑 잠깐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었었는데 우선
그 부분은 이제 스캔 베이스로 간다면 그죠? 실제 그 스캔에서 나오는 뭐 지금 우선 잠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작업을 하면서 같이 좀 설문을 그런 걸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팔방향에 대한 스캐너예요. 스캐너에서 나온 질감들을 이렇게 8방향으로 찍어놓은 그런 스캔이고요. 그리고 이 스캔은 저희 서브스턴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약간 DIY 키트처럼 좀 만들 수 있는 약간 튜토리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이거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실제. 그 8방향 스캔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8방향을 찍었다면 얘를 그냥 알티미트에 이렇게 집어 던지게 되면 멀티앵글 머테리얼로서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8방향에 의해서 빛과 노말들이 다 조절된 상태고요. 실제 뭐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나와도 정말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죠. 이렇게 조절하면 높이도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2D뷰로 넘어가서 여기 뭐 하이트 부분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멀티앵글 부분에서는 이제 각각의 뭐 칼라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비도 올려줄 수 있고 노말도 필요로 하다면 조금 이렇게 올려서 너무 징그럽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러프니스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광택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싫다면 약간 중후한 매트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리고 하이트도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해서 필요로 한 만큼만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여기서 타일링을 확인해 보면 당연히 타일이 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사진이었기 때문에 타일이 이렇게 깨져 있어요. 이렇게 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숨차네요. 네,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는 항상 시간이 쫓기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도 지금 웨비나를 보시면서 그냥 저런 툴이 있구나 그러고 저런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냥 뭐 타일링 얘를 그냥 클릭을 해주면 뭔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하시면 다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죠. 네. 모든 질문들이나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거죠. 네.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네네. 팔방향 스캐너가 없을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찍은 사진을 이제 불러와서 그거 가지고 팔방향에 뭐 할 수 있냐 네. 이런 질문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끝나고 제가 집에서 제 옷을 찍어가지고 가져온 사진 한 장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시연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미리 예상을 했죠. 보시면은 방법은 다 똑같아요. 여기 파일을 넣어주고 잡고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약간 뭉그러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 엣지를 가서 스레드 홀드를 밀어주고 그리고 약간 좀 더 촘촘한 여기 보시면은 좀 찢어지는 각들 있죠. 좀 더 촘촘한 각 그리고 블럭각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이게 붙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슬슬 붙을 거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얘가 일로 쏙 들어가면 왼쪽 타일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도 가서 보시면은 엄청 간단하게 하지만 실제 간단하고요. 이렇게 얘를 슬슬슬슬 밀어서 필요한 만큼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가 빠지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이렇게 얘랑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갈 때까지 밀어주시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분리가 되면은 이렇게 밀어주시면 사라지는데 제가 이거를 그렇죠 얘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다 놓아야 되고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완성됐죠. 되게 재미있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재미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푸디뷰로 가서 얘를 틀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고 여기 찌그러진 것도 확인해서 이렇게 펴주면 클릭하고 맞아질 때까지. 거의 이런 패브릭 원단들은 다 반복 패턴이어서 그냥 조절하면 끝나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펼쳐주고 넓혀주고 스무스로 부드럽게 해주고 상태에서 3D 뷰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저거 타일링 안 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타일을 이렇게 늘려주면 짜장하고 타일이 잘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메인온을 가시신 분들을 활용 좀 위해서 좀 했더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
카메라로 찍었는데 먼지가 올라갔네. 그쵸? 먼지가 올라가 있는데, 근데 저런 것도 되게 꼴 보기 싫잖아요. 그쵸? 꼴 보기가 되게 싫어요. 저런 걸 없애려면은, 여기에 이제 어도비 서브스턴스 말고도 어도비 포토샵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 있잖아요. 컨텐츠 어워드 필이라고, 컨텐츠 어워드 필이라는 애가 있는데, 알케미스트에도 있어요. 알케미스트에도 있고, 그리고 이 애는 당연히 AI가 다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머테리얼 단위의 컨텐츠 어워드 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판을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이 부분, 얘가 문제죠. 그래서 대괄호로 좁혀준 상태에서, 이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자동으로 연산을 계속 해주고요. 주변에 있는 거랑 맞춰서 그냥 얘가 이상하니까 옆에 거를 가져와서 쓱 해줄게 라고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애고요. 계산할 때까지는 잘 되도록 B는 비도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라졌죠? 매우 잘 사라지고 감쪽 같고요. 그런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시면 다 가서 다 그리시면 돼요. 이런 먼지도 되게 꼴 보기가 싫은데 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을 찾아가셔서 얘죠. 여기를 가서 근데 이거 많이 하면 렉 걸려요. 그래서 살짝만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것도 싫으니까 없애고 그러면 알아서 계산되고 계속 이런 거 반복하면은 필요 없는 것도 다 없앨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저런 거 하려면은 정말 모든 채널들 다 따가지고 될 때까지 하나씩 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해줘요. 되게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끝났죠. 그렇게 하면 여기도 없어지고 쟤도 없어졌고 실제 3D를 보면 더 완벽하고요.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죠. 얘도 세이브를 할게요. 얘는 테스트가죠. 테스트 언더바 테스트 두 개를 넣도록 하고요. 네, 귀찮음이 막 다가오죠. 자, 이거 잠시 뭐 다른 분들 의견도 볼게요. 네, 꼴 보기 싫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잠시 얘를 세이브를 하고 있어서 여기 또 모래시계 돌 때까지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때 또 다른 일을 딱 클릭하는 순간 네. 눈 없으면 컴퓨터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채팅창을 보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죠. 근데 뭐 디지털로 작업할 때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죠. 그쵸. 저도 예전에 일할 무슨 때 일하세요? 한 8시간 일한 거 그냥 한 번에 날라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세이브를 잘 하시는 수밖에. 그렇게 등장을 했고요. 이제는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인스파이어 쪽에 가서 이건 옛날에 만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작업할 건데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했었는데 저거는 안 할 거예요. 이따가 처음부터 할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리고 요에 하는 일 여기 보시면은 컬러를 추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저희의 바탕화면으로 가서 그리고 패션 폴더에 여기 인스파이어 여기 가서 보면은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를 이용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저 애를 바꿀 수가 있게 돼요. 뭐 이렇게 원하는 뭐 이런 이미지 이런 컨셉을 해주세요라고 정말 그러고 던져주시면은 실제 이런 애를 더블 클릭해서 이 사진에 있는 뭐 4개의 컬러 톤을 받아왔고요. 네, 이건 진짜 그쵸, 유용한데요. 최고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수치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 10개를 찾아줘. 그럼 알아서 10개를 찾아줘요. 저희가 포토샵에서 이렇게 피킹해가지고 하는 작업을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나열해봐라고 하면은 그냥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매우 재미있는 그런 툴이고요. 그리고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모래시계 돌고 있을 때는 딴짓을 하면 큰일 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네. 네, 그럼요. 큰일 나요. 저 진짜 그냥 딱 클릭하면은 네. 그냥 확 하고 꺼지거나 그럴 때가 있어서 다 작업자니까 다 그 마음 잘 알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제 10가지의 컬러 톤으로 쭈르륵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하나씩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색깔에 맞춰서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고, 저거를 괜히 10개를 했나봐요. 한 4개만 할 걸.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이렇게 10개가 등장을 했고,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각각의 톤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제가 최근 뭐 이것저것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는 오렐 칼라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펜톤에서요. 네, 펜톤에서 오렐 칼라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 두 개예요. 되게 어려운 이름으로 써져 있던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노란색이랑 회색이고요.
옐로우가 그쵸. 그렇죠. 이 두 개만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두 개만 이렇게 짜놔면은 다른 음, 컬러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래 컬러랑 얘랑 고정돼서 그럴 거예요. 음, 그러면 얘가 여기 네 번째 톤에 나왔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저 조그만 거를 뭐 노란색과 회색과 검정 글씨랑 여기 흰색 바탕 저게 약간 회색 톤으로 처리돼서 네 개로 했을 때 거기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네 개로 해야만 원하는 컬러가 두 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면 지금 요 두 개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보너스로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해외에 보고 오셨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요. 네, 이게 잘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기가 쉽지 않나요? 네, 나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쉽다고 처음은.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레오 컬러를 넣은 아까 그 8방향 스캔의 결과물은 뭐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제가 바쁜 마음에 막 클릭을 하게 되네요. 자, 이게 오레오 컬러인데, 네, 되게 개나리 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이 모니터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게 보이긴 그렇죠. 하죠. 네. 뭐 이런 컬러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또 궁금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얘는 또 재빨리 다시 크리에이터로 가서 저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얘를 새로운 애로 바꾸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있었죠. 내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우선 요 애는 그 텍스처 사이트 가서 그냥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애예요. 이렇게 잘 펴진 애는 그냥 넣으면 바로 끝나요. 그리고 우선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어떤 애냐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름이 카카오톡입니다. 요 애와 요 애요. 니트고요. 오늘 입고 올 걸 그랬네요. 다른 옷을 입고 네, 와서 진짜 사진을, 네, 폰으로 찍은 사진이네요. 네, 핸드폰으로 찍어서 여기 저 손도 나와 있고 막 그래요. 이것도 약간 이런 질감 좀 재미있어서 어려운 애인데 가져왔어요. 네, 여기에 되게 관심 많으실 것 그쵸? 같은데요. 얘를 그냥 넣으세요. 넣으시고 안 되면 네, 도망갑니다. 네, 여러분 이거 사실 실시간이에요. 이거 녹화 아니고요. 네. 실제 눈앞에서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 프로세스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클로 집어 유저 같은 넣으시면 돼요. 경우에도 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여기 스캔으로 선택을 하셔야만 나오고요. 왜냐하면 처음 선택할 때 제가 그 AI 힘을 안 빌리고 그냥 이미지 스캔 집어넣은 걸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크롭이라는 기능이 생겨서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 크롭에 이 스타일링을 확장을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냥 요런 애들은 그냥 저 손만 연결도 사실은 돼요. 그렇죠? 손만 이렇게 쓱 연결해서 연결 라인만 맞춰주면은 사실은 자동으로 타입이 되는 구조예요. 옷들이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작업할 수도 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풀어진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약간 퍼스펙티브 컬렉션을 활용을 해서 얘를 좀 잡아 당겨서 손으로 맞춰주면 더 완벽하게 맞겠죠. 아, 네. 왜냐면 모든 핸드폰 카메라나 실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디스토션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손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 두 개의 기능을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타일링, 요거 했으면 끝이죠. 얘를 쓰는 이유는, 요 끝 처리를 좀 더 잘 되게 위해서.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잡고, 밀어준 상태에서 끝을 좀 블러 처리를 해줘야 좀 자연스럽게 섞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저런 부분이 없으면 좀 날카롭게 똑 떨어져서 보기 싫은데, 얘를 좀 풀어주고, 밀어주고, 부드럽게 해주면은 저런 부분이 좀 감쪽같이 싹 하고 사라지게 돼요. 되게 간단하지만 좀 좋은 팁이죠. 그리고 이렇게 타일링까지 맞추면은 이제는 AI에 힘을 빌릴 때가 됐죠. 이미지 투 머테리얼 AI 파워. 그쵸? 네, AI가 AI가 해줘요. 들어가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람은 이제 컴퓨터를 시키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사람을 시키고 있어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죠.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근데 이제 AI의 힘을 빌려서 정말 효율을 높이자 그럼요, 해서 들어간 그럼요. 거죠. 컴사양은 사실은 컴퓨터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아요. 컴퓨터가 여러분 맞아요. 대신에 일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베이스 컬러 가서 보면은 이렇게 끔찍한 컬러가 등장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스캔을 했던 곳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이거를 색연 필터를 가져올 걸 그랬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잠깐 가서 켜볼까요? 또 얘를 잠깐 켜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실제 카메라인데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공존을 해요. 실제 빛 처리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러고요. 그런데 그 애를 베이스 컬러로 정도로 바꾸면은 애가 이제 빛을 날려주고 그림자를 날려주니까 이런 상태가 돼요. 되게 끔찍한 상태인데 여기 빛 날려주는 강도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노말 부분도 클릭을 해서 노말로 들어가서 노말 부분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퀄라이저 같은 부분도 하이트에 얘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너무 우글쭈글하면 안 되니까 평탄화를 시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게 직관적이에요. 툴 자체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네. 실제 3D로 가서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데 난리가 났죠. 벌집이 됐어요. 네, 이게 아까 노말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요. 노말이라는 게 이 텍스처의 변이, 표면 변이를 그쵸. 생성해 주는 거죠. 네, 노말 컬러는 이게 약간 좀 알록달록한 컬러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요 얘를 보시게 되면은 RGB 채널에 좌우에 이제 빛을 받는 부분, 세로의 G 채널에서 세로 방향으로 빛 받는 부분을 계산을 해주고 이제 B 채널에서 베스가 들어가면서 요 애들을 눈으로 맞춰주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애가 이제 저희가 만든 제가 손으로 찍은 그런 애가 됐고요. 아까 튀어나온 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하이트 값이 이렇게 세게 돼 있어서 바늘 방석으로 만들어진 건데 저것도 눈을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얘는 이만큼 튀어나왔을 거야라고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도돌도돌한 질감으로 바뀌게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타입을 이렇게 해서 요에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얼룩덜룩한 부분은 그 라이트 캔슬레이션을 이용해서 지워버리면 되는데 네, 거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있고요. 되게 재미있는 툴이에요. 네. 이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네, 질문 중에 질감을 잘 가져오기 위해서 스캐너 또는 뭐 카메라 촬영할 때 특별히 사용하신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어요. 저 그냥 갤럭시 삼성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냥 최대한 90도로 해서 잘 그냥 찍은 상태에서 네. 고정 없이 가져온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네. 잘 찍어야겠죠, 사실은. 손 그죠? 떨리면 안 돼요. 네네. 수전증 있으면 조금 힘드실 수 때가 있으니까요. 될 때까지 찍으시면 다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알키미스트는 이런 펀도 만들기 되게 편한 툴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뭐 지나다니면서 찍은 이런 애들 좀 보여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가 막 찍어요. 막 찍고 하면서 길가다 막 찍습니다. 이렇게 막 다 찍어요. 가다면서. 근데 좀 팁이라고 하면은 이런 비율보다는 1대1 비율이 좀 더 편해요. 왜냐면 1대1 비율로의 왜곡이 좀 없기 때문에 그죠. 뭐 이런 거 막 가다가 막 찍으면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걸 갖고 그냥 집어 던지시면은 그냥 알아서 만들어줘 그러고 클릭하면 끝나요. 사실. 그래서 되게 좋은 툴이고 쉬운 툴이고 그리고 안 되면은 사실은 예쁠 때까지 계속 만들어야 되는 툴이겠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얘도 등장을 할 건데 어떻게 등장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다 할 수 있어요. 타이밍은 아까랑 똑같이 맞추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던져서 하면은 와 저희 눈이 요즘 안 오지만 며칠 전에 왔죠. 이렇게 눈도 이렇게 쌓을 수 있고 되게 자유로운 툴이에요. 되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툴이고 막 던지면 막 나오는 툴이에요. 막 누가 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되게 편하죠. 되게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텍스처 이미지가 다 네네. 불투명한 텍스처인데요. 어떤 네. 분이 이제 투명도 됩니다. 네네 살짝 반투명한 소재를 찍었다 내가 사진으로 그랬을 때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그 반투명 된 애들이 그 간격이 넓으면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데 되게 촘촘하면은 다 일일이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검정 부분을 마스킹 처리를 해야 돼요. 약간 좀 고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작업은 다 가능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 컴퓨터는 2080M이 들어있는 애고 실제 요거는 이제 알키미스트는 끌게요. 그리고 2080M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우선 이거 하기 전에 클로 하기로 했었죠. 네, 지금 클로 질문이 해서. 많네요. 클로하고 서브스턴스 연동 시연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들이 네네. 있어요. 연동의 범위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동의 범위는 우선 저희가 클로 웨비나가 아니기 때문에 클로에서 저희 거 머테리얼 움직인다 이 정도만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깊은 질문은 클로 분들을 괴롭혀주세요. 네, 클로가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클로 이번 버전을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끝나면 플로가 아닌 이거 다 꺼야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되죠. 얘는 우선 알티미트래. 마블러스 디자이너 5.2에 들어있는 에셋, 프리 에셋이에요. 요 애를 활용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머테리얼을 왼쪽 중간에 머테리얼 있고 서브스턴스라는 항목이 이렇게 짜잔하고 나와졌어요. 실제 서브스턴스에 있는 무료 파일들이고 요 애들 그냥 집어 던지면 얘가 이제 발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서브스턴스의 무한한 머테리얼 그 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냥 클릭하면 바로 되고요. 서브스턴스 그리고- 로고 좀 바꿔줬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로고가 좀 찌그러져 있는데 저거 좀 수정 부탁하고 싶네요. 저도. 그리고 좀 재미있을 것 같은 질감이 뭐 이런 실크 같은 거? 를 어떤 애인지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우선 저는 플레이어가 있어서 이거 반투명 이거네요. 요 애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다들 반투명 궁금해하셨으니까. 여기서 안 되면은 저희 툴은 되지만 요거 안 되는 거니까요. 하나 넘기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투명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얘를 클릭했을 때 해상도 조절은 여기서는 4K까지 페인터랑 같은 구조로 되어 있네요. 페인터도 4K 지원, 뽑아낼 땐 8K까지. 그리고 소스는 8K까지 자동으로 다 되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디테일 항목들 막 이렇게 조절하면은 얘가 바뀔 거예요. 막 스스하고 바뀔 텐데 이거는 시커 쪽이라 저희 쪽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 서브스턴스에 있는 커스텀 파라미터 여기를 움직여야 됩니다. 네, 외형보다는 색깔도 재질에 포커스 하신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질 전문, 텍스처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 조절하실 수 있어요. 막 조절하면은 막 바뀌어요. 얘들이 막 바뀌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정도로 우선 끝낼 거고요. 저희 튀어나올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클로도 되고 그리고 마블러스 디자이너 10 버전에도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렌더로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클릭하면 렌더로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등장하는 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요거 렌더 이것도 걸 수 있는데 이거 걸면 렌더 꺼야 돼서 네, 그냥 끌게요. 저거는 클로 분들이 더 잘해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인터로 가겠습니다.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여러분들한테 좀 안 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 쪽 하시는 분들은 서브스턴스 페인터 다 좋아하시는 툴이고 은근히 되게 편한 툴이고 대신에 가장 큰 문제점은 UV를 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도 자동 UV 기능이 들어왔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굉장히 잘 돼요. 저도 일부러 테스트를 위해서 UV 안 피고 여기다 집어던지고 하기도 하는데 작업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실제. 와, QE가 23개나 있어요. 다 답변을 다 달아줬네요. 저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 다물고 지금 열심히 네. 달고 있는데, 지금 UV에 대해서 이해 못하니까 UV는 설명드리면, 3D 오브젝트를 2D로 펴서 패턴처럼, 클로에서 2D 패턴을 편 상태처럼 2D로 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엄청 열심히. 제가 이제 Q&A에 올라온 질문들 대답 드리면서 혹시 같이 공유했을 때 되게 좋은 질문을 네. 지금 윤호 차장님께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일반 채팅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무런 매핑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후드티고요. 후드티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빛도 돌아가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빛도 돌아가요. 이렇게 빛도 잘 돌아가고요. 사실 내부에 여기 쉐이더도 있고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뭐 뒤에는 사실은 이런 스튜디오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테스트 좀 해보니까는 클로에서도 요거 토모코 스튜디오 배경으로 바꿔서 하니까는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근데 작업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필요한 거 잡아다가 던지면 돼요. 그냥 잡아다가 던지면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되게 쉽죠. 그렇죠? 굉장히 쉬운 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계속 작업을 해보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의 숙련도는 점점 깊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냥 집어넣고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UV 단위가 올라가는데 사실은 UV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그 패턴 작업할 때 그 패턴이 UV예요. 그게
꼬이지 않은 상태, 얘가 뭐 서로 막 엉키지 않은 상태를 UV를 잘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집어던지면 바로바로 작업이 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한 개. 네네, 네. 지금 오브젝트 불러와서 폴리곤 UV 자동으로 펴지는데, 네네. 이거 폴리곤이 몇 개까지일 때가 UV가 예쁘게 펴지나요? 네. UV보다는 폴리곤이군요. 근데 네. 폴리곤은 여러분의 컴퓨터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상관이 최대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너무 무거우면은 되게 오래오래 일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중간 정도 폴리곤, 뭐 이런 옷 같은 거를 예상을 했을 때, 뭐 많게는 뭐 천 단위, 뭐 만 단위 이렇게 가까이 넘어갈 수 있는데, 한 3천 단위의 되게 높은 하이 퀄리티? 높은 건 아니죠. 한 만, 2만 정도의 하이 폴리곤을 베이크하게 되면은, 이제 베이크라는 개념도 좀 생소하시겠죠? 그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링을 약간 로우한 곳에 특성을 다 가져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베이크를 하는데, 그냥 패턴이기 때문에 약간 그냥 클로에서 작업을 하신 상태에서 가져온 애가 요런 부분에 뚝뚝뚝 끊어지지만 않고 약간 부드럽게만 돌아오는 정도면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실제 모델링처럼 튀어나오게 하려면 좀 더 많은 폴리곤이 필요하고요. 근데 보면은 전 소스도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했었죠. 네. 작업하다가 하나씩 생각이 납니다. 저는. 서브스탄스 소스를 몇 개 정도 다운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 왔는데, 대답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거 네네. 사실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는 뭐 구독 방식 30개, 뭐 회사에서 구매 방식은 이제 구매처랑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아마 잘 답변해 주셨을 거예요. 네. 네, 요런 좀, 되게 재미있는 옷감들이 많은데, 필요하네. 한번 클릭할 때 페인터를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페인터로 넘어갑니다. 일부러 이렇게 화려한 거 골랐어요. 잘 보이려고. 취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났다고 나오면 가서 보면은 어딘가에서 새로 고침이 막 일어나고 있을 건데요. 다 새로 고침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면은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티셔츠에서 네네. 보여주는 UV 펴놓은 상태를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UV로 셋업한 건가요? 이런 질문 들어왔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미리 펴오신 네, 거죠? 이거는 미리 펴온 거죠. 네. 왜냐면 여기서 오토까지 돌리면 저는 저희 유림 다른 웨비나 때 보여드렸어요. 그 오토 UV 돌아가는 거 보여드렸고, 지금 이쪽 웨비나는 패션 사업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UV는 자동으로 피지 않았습니다. 네, UV에 대한 개념도 생소하시고, UV를 펴는 작업도 굉장히 수작업잖아요. 그런 네, 작업을 아마 프로세스 상에서 그런 작업을 할 일이 거의 없죠. 선 검색을 얘였어요. 이 얘를 그냥 집어 던지면 마찬가지로 쓱 하고 들어갈 텐데 되게 알록달록하니 예쁜 옷이 등장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퐁퐁하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모델링은 하지 않았지만 모델링 한 것 같이 나오는 효과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테셀레이션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여기 네,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이 강도를 올리게 되면은 얘들이 막 휘쳐나가요. 이렇게 막 휘쳐나가는데 사실 필요한 만큼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지글지글 거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서브디비전 단계를 올리면 되게 촘촘하게 잘 나오지만 많이 올리면 면도 많아지고 무거워지고 작업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되게 재미있는 옷감이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거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게 좋네요. 자동으로 그냥 켜놓으시면 되는데 네. 그래도 그때마다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얘의 그 폴리곤 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번 세팅해 놓으면 저장하시면은 이 파일에서는 항상 이 값을 기억하고 있게 돼요. 네. 그러면 저런 애도 이렇게 있고 무한 베리에이션 보여주고 했었다. 제가 또 끼고 있습니다. 컬러도 마음대로 그 색깔도 두 번째 컬러는 뭐 이렇게 뭐 바꿔서 컬러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9개 컬러 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뭐 반짝이는 효과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러프니스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넣으면 어떤 애는 반짝반짝거리고 어떤 애는 안 반짝반짝거리겠죠. 이런 식으로 타일에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프리셋 적용하면 다른 모양으로 바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되게 재미있죠. 기다리면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이 다 되는 되게 재미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substance 소스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네네. 요거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기존의 매트리얼을 내가 받아서 수정을 했다. 네네. 나만의 이제 텍스처를 만들어서 그 매트리얼을 어디다 등록해서 쓸 수 있냐. 아마 이게 여기가 오픈마켓이 아니죠. substance 소스가. 서브스턴스 소스는 오픈마켓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기능은 지금 하고 있는 게 할 수는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죠. 커스터마이징은 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활용하면 추가는 가능해져요. 대신에 좀 더 많은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이 다운받아놓은 애들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로만 저장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렇게 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 이런 꽃무늬 같은 망사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저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하면은 필요한 만큼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입고 다니면은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네, 되게 재미있는 그런 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넣어봤고요. 그리고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저런 애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없애려면 아까 전에 얘를 줄이던가 아니면 하이트에서 그 하이트가 높이를 조절하는 에어서 이렇게 낮춰주시면 필요한 만큼도 조절도 가능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좀 화려한 애들도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서스턴스는 무한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다 이렇게 조절하시면 일일이 다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포츠류이기 때문에 좀 스포츠 패브릭을 집어 넣었고요. 스포츠 패브릭에 이런 식으로 슬슬 조절하면은 필요한 원단 느낌 나오면 거기서 이렇게 멈춰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죠. 그리고 컬러감도 필요한 컬러로 이렇게 슬슬 조절하면은 또 되고요. 근데 얘보다는 이런 거 넣는 게 더 재미있을까요? 네, 뭐 화려할수록. 네, 너무 화려하지만 네, 이런 거 좋아하실 거 입고 가겠습니다. 네, 화려한 거를 정말 구현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빨리 갈아타도록 하죠. 네, 여기서도 조금 촘촘한 애들을 살짝 키워서 굉장히 위압감을 갖게 해주는 옷이 되고 있어요.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도 뭐 타일링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타입 플래너로 해서 모든 축에서 다 쏴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드도 존재해요. 이거는 이제 매핑 구조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프로젝션을 이런 식으로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 쏴서 얘네들이 딱 맞닿는 부분들을 블러 처리해서 다 붙여주는, 뭐 아까 전에 봤었던 약간 타일링 기능에 비슷한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UV에는 새겨지게 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또 스프링 부분은 여기 천이잖아요. 얘는 그냥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잘 잡고 넣어주고 되게 간단하죠. 네, 채팅창이 너무 웃겨가지고. 채팅창에 저도 구경 좀 네, 했어요. 현빈이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거 생각하고 이거 다시 입으면 봤어요. 부유해 보일 것 같아요. 네, 부유해 보이는 효과, 그쵸? 근데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텍스처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현재 맞아요. 패션 캐드에서 거의 너무 힘든 작업이라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죠. 소스를 활용하면 더 빨리 만들 수가 있지만 이제 소스를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사진 찍어서 만드시면 돼요. 네. 또 다른 부분에도 한번 할까요? 뭐 컬러니까 조금 얘도 좀 튀게 옆에 컬러를 좀 따라가도록 하고요. 이제 지퍼 쪽도 지퍼는 그냥 금속이면 돼서 네. 지퍼는 그냥 금속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컬러는 색깔 넣고 반짝이게 금속이게 이쪽 지퍼가 아니고 지퍼 락으로 가야 되는군요. 지퍼락에 컬러 되게 유쾌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다들. 얘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매핑이다 보니까는 이제 뭐 러프니스가 반짝이는 정도를 조절하는 애라고 아시면 되고, 메탈릭이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부터 이렇게 금속으로 가는,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되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뭐, 베이스 컬러는 눈에 보이는 컬러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약간 좀 어울리게, 이렇게 화려한 옷이면은 금박이어야 금으로 가겠습니다. 네. 반짝이는 금박으로 가고요. 약간 인디안 골드 같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좀 부티나는 18K로 가도록 할게요. 되게 재미가 없어 보이면은 저런 부분에 뭐 러프니스 부분을 살짝
이렇게 움직여서 약간 좀 손때 탄 느낌도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되게 재미있는 툴이에요. 네, 실시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네요. 이 정도 손 떼면은 네, 손을 좀 쓰고 다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러프니스를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또 쓱 줄어들어요. 필요한 만큼의 손색. 반짝반짝거리게. 그리고 지퍼 라인으로 가서는, 이 지퍼도 처음엔 되게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소스에 가서 보시면은, 소스에 뭐 지퍼라고 검색을 하면은, 꽤 많아요, 이제. 한땀 땀. 그쵸. 덤빈 버전. 다들 좋아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아닌가요? 엔터. 검색이 되고 있겠죠? 되게 안 되네요. 언젠가 될 거라고 믿고 미리 다운받아 놓은 여기 지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애는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쓱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게 기차큐처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이즈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끝나요. 사실 이렇게 쭉 빼서 필요한 만큼 사이즈를 내가 원할 때까지, 그리고 저 크기랑 비교를 하면 수전증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색깔 부분도 좀 어둡고 아랫부분에는 옆에가 핑크톤이니까 지금 톤 하는 것 같아요. 같은 핑크로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짝이는 정도는 얘는 네, 좀 반짝여야 더 화려하겠죠. 반짝이게. 그리고 에디션을 살짝 쳐주고 그 부분을 돌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것도 이제는 얘를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조금씩 생겨나는데요.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몇 네. 시까지죠? 이제 벌써 1시간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닌가 지금 5시 아니죠. 9분인데요. 네. 네, 아직 그러네요. 20분이 있기 네네, 때문에 20분 네, 있습니다. 더 즐겁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작업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서 그죠. 계속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선 요애를 분리시킬 수 있는 채널들을 좀 찾아볼 거예요. 이게 분리할 수 있는 러프니스가 가지고 있어서 조금 고난이도지만 앵커를 잡고 저 애를 올려서 헬라에서 조금 응용할 수 있도록 가져가 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저게 뭐야 그럴 수 있는데 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손으로 다 이제 패션키트 쓸 때 손으로 다 이런 이미지들 다 입혀가지고 손맵 만들어서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스크가 나왔고 색깔도 원하는 컬러를 넣을 수가 있게 됐어요. 더 화려한 골드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고급진 애로 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되게 재미있죠? 네, 실제 뭐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부자재의 네. 완전한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라 하죠. 표현, 3차원의 표현들은 어느 정도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있으면은 이런 막 뜨개질 같은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쭈르륵 긁면은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땀질도 되고 바느질도 되고 다 돼요. 되게 재밌는 툴인데 여기에서 요 애를 저희가 한번 인터랙션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도전이거든요. 이게 네. 도전인데 요 애를 세이브를 진행을 해보고요. 네. 한번 다들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컨텐츠화 되죠. 그렇죠. 우선 익스포스 텍스처를 활용을 할 거고요. 요 애는 후디로 넘어가면 다른 데로 모르니까 화면에 이쪽으로 그냥 넣어볼게요. 세션에 아예 새로 폴더를 파는 걸로 테스트. 지금 실시간으로 새 폴더를 만들었고요. 테스트라는 글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웃풋 템플릿은 아까 전에 PPT에서 잠깐 나왔었던 어도비 디멘션을 이용할 거예요. 이 애가 되게 괜찮아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애들이긴 한데 얘를 보내면 이제 끝까지 가면 익스포트가 되고 있겠죠. 끝났고요. 끝났으면 얘도 닫고 한번 클릭하고 디멘션을 열어보도록 하고요. 폴더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텍스트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을 했죠.
네, 여기 만들어지는 거 확인을 했고, 새로 만들기 상태에서 문제없이 등장할 수 있도록 네. 그거 넣어보고요. 다이멘션은 지금 서브스탄스의 제품 중 하나이고, 이 렌더러죠. 네, 그쵸. 실시간 렌더러기도 하고요. 뭐죠? 실시간 렌더러이기도 하고, 지금 되게 좀 만들어지는 과정의 툴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쓰지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점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신이 생겨나는 그런 좀 점점 멋져지는 툴이에요. 이렇게 눈으로 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값 같은 부분도 여기에 부분에서 뭐 원하는 거 클릭하면은 환경 조절도 다 가능해요. 빛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토마코 스튜디오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토마코 스튜디오를 여기다가 환경에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배경에 토마코를 했습니다. 들어가면 다시 넣도록 하고요. 이미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았죠? 짠. 다른 데를 선택하고 지금 제가 들어가길 원하고 있었네요. 환경 정리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를 클릭해서 EXR 포맷이니까요. 여기죠? EXR을 넣도록 하고요. 얘로 바뀌고,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환경의 배경을 끄고, 요에는 이제 빛은 들어간 상태예요, 저희. 그냥 지금 서서히 렌더링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뒷배경으로는 또 환경값 대신에 다른 애를 좀 넣도록 할게요. 요에도 이미지를, 여기 이미지를 제가 어도비 스탁에서 여러 가지를 좀 다운을 받아서 샀거든요.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어서 좀 화려한 요런 이미지들을 어도비 스탁에서 저희가 다운을 받아봤는데, 약간 좀 제품이랑 어울릴 것 같은 이미지가 뭔지 몰라서 좀 중후한 애도 있고 좀 재밌는 애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집어 던져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도 약간 접근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약간 옷도 앞뒤를 같이 한번 넣어주는 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얘를 이렇게 컨트롤 CV를 해서 얘를 하나는 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뒤집는 게 좋겠죠? 자, 1번이니까 회전이 이를 스냅을 딱 먹여주고 싶은데 여기서 180을 치도록 할게요. 손이 더 빠르기 때문이죠. 네. 뭐 렌더링 쪽 하시는데 네네. 질문이 이제 질감을 잘 쓰는 방법과 이거는 사실 감각이 또 좌지우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 질감을 잘 쓰는 방법하고 라이트의 연관성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요즘은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는 뒤에서 뭐 페인터를 예를 들면은 이제 라이팅 같은 부분은 그 HDRI 이제 실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저기서 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빛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빛이 이렇게 쏘고 있는데 저 빛을 이미지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 공간값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적인 배경 라이트를 쓰기 때문에 실제 환경과 정말 동일한 빛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엔진 같은 곳에서 빛을 더 배치를 하거나 더 예뻐 보일 수 있도록 약간 리플렉션 같은 그런 판 같은 것도 갖다 대고 있죠. 뭐 패션 쪽이면 패션쇼 같은 그런 화보 같은 거 찍을 때 반사판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환경들을 넣을 수 있고 실제 더 마음에 들 때까지 이런 식으로 더 조절을 하거나 빛을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톤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라이팅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저런 부분도 계속 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제 얘네들을 좀 뒤가 너무 화려한가요? 다른 데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네. 좀 반짝이는 이미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거든요. 저기 회색 톤의 이제 의상을 잘 보여줄 수 네. 있는. 약간 네, 조명이 네. 집중되고 있는
아마 저 배경에 맞춰서 조명도 좀, 바닥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러면 다른 네, 회색에. 다른 네. 회색의 밑바닥까지 있는 좀 근데 방금 전보다 되게 멋있는 것 아, 같아요. 요거는 뭔가 되게 네. 현실적이네요. 그래서 얘를 이미지를 한번 눌러주면 네, 바닥에 딱 닿아질 거고요. 네. 그림자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림자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음. 근데 얘가 배경이 사이즈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얘를 그 해상도가 1024 사이는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네. 얘를 좀 키울게요. 높이도 좀 키우고요. 그래도 한 2048 정도는 돼야 좀 멋있게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죠. 높임상 2048, 104 정도로 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얘도 컴퍼스 맞추기로 해서 보면은 이 정도가 등장할 것 같네요. 너무 큰가요? 이 정도? 아니,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한번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도 이 정도로 생겨놓고 한번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세이브를 안 하고 렌더링을 하는 거라 좀 무섭긴 하지만 이거는 실제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완전 높음을 안 하고 중간으로만 할게요. 그래서 PNG 걸어놓고 렌더링 걸면은 이미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른 이름 그 대신에 텍스트라는 애로 넣도록 하고요. 네. 텍스트는 없었어요. 네. 자, 기다리는 동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아까 전에 이제 서브센스 알케미스트 시연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서브센스 디자이너 유저분일 것 같은데요.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서브센스 알케미스트 프로그램과, 서브센스 디자이너에서 이렇게 노드 사용해서 타일링하고 텍스처 색상 맞추고 하는 그런 작업들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지, 본인은 알케미스트와 디자이너의 네, 차이요? 차이를 좀 간단하게 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디자이너는 100% 노드예요. 다 노드고 그 알케미스트는 저희가 임의로 집어넣고 약간 어떤 필터 같은 걸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에서는 디자이너랑 똑같은 노드로 동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케미스트가 좀 더 접근성이 편한 약간 디자이너의 좀 더 편한 호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디자이너는 정말 날 것 그대로 그냥 야생이에요. 진짜 야생. 하드하게 작업하고 네, 싶으신 그런 분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네.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분들이 또 계시죠. 네. 한 정도 퀄리티로 렌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50% 정도 진행되는데 꽤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만나면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무서운 옷이 되고 있네요. 그래픽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다들 뭔지 알잖아요. 그 예쁠 때까지, 마음에 들 그죠. 때까지 계속 조금씩 그 손길, 그거 뭔지 알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AI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네네. 좀 공통적인 얘기가 저희가 이제 AI가 탑재되어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네. AI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AI가 어떤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옵셔널한 기능들에 이제 포함이 된 건데,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로는, 그러면은 몇 가지 이렇게 저희가 패러미터 구성해놓고 하면 내가 원하는 취향의 의상을 아, 자동으로 만들어주냐, 결과물들을 그거는 조합을 또 해주냐, 조금 뭐, 달라요. 다르죠. 네. 이렇게 이건 좀 다르고, 지금 저희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AI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진들이 미친 듯이 이제 그 딥러닝을 걸잖아요. 그래서 그 딥러닝 나온 결과물들을 이제 요애가 판단할 수 있도록 심지어 저희 내부에서도 계속 테스트한 거를 계속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그 버전업 될 때마다 전혀 퀄리티가 점점점 올라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빨리 언제 나오지? 막 그 생각밖에 안 들 정도고 그래서 약간의 그 딥러닝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개발진이 해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저희는 아마 뭐 마지막 그냥 과정에서 이렇게 모든 소스를 통합해가지고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AI가 만들어주길 좀 바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아직 그건 좀 이제 네, 먼 얘기죠.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저렇게 하나가 렌더링이 됐고요. 실제 이렇게 렌더링 되는 애는 뭐 저희 뭐 폴더 가면 아까 테스트하는 이름을 넣었으니까요. 그 이름을 찾아서 얘죠. 요런 느낌으로 바로 나왔고 제 화면이랑 똑같이 등장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베타 기능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디자인 쪽에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랑 공유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약간 지금 베타적인 기능이고요. 얘를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홈키 눌러버렸네. 큰일 났다. 저장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얘도 테스트로 를 좋아하니까 다 테스트로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름도 부제보다는 그냥 테스트를 하죠. 여러분은 테스트라고 하면 다 저거였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공용 링크를 하나를 만들게 되면 이게 도전이에요. 사실은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클릭하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아, 오늘 너무 많으신데요, 이거 하기. 뭐 다운되면은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나중에 생각날 때 한번 눌러보시면은 또 나오겠죠? 네, 근데 이건 엄청난 기능이긴 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결과물을 같이 이 소프트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열심히 업로딩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마 이 업로딩은 제 클라우드 문서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기능 중에 공용 링크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컴퓨터나 혹은 핸드폰이나 클릭할 수 있는 모든 매체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지고 계신 해당 기기의 약간 그래픽 처리 능력에 따라 속도는 조절이 될 거고요. 어쨌든 눈으로 다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뷰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볼 수 그쵸. 있다는 거죠. 실시간이라서 이거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냥 다 클릭하면 다 되더라고요. 핸드폰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인터넷 창에서도 바로 열리고 왜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링크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요 외를 저희 웨비나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다 실제 같이? 이벤트 챗에다가 제가 네. 넣어볼게요. 아무 문제 여러분들도 없기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야, 무섭긴 한데. 저도 이거 클릭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이제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면 저희 뭐 결과물 만든 거 그쵸.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고 또 3차원으로 내비게이션 해볼 수 있겠죠. 제가 먼저 클릭했으니까 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다 같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저 나오네요. 금방 등장했어요.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조종하는 방법은 왼클릭 움직이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우클릭 움직이면은 이제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패닝 모드가 되고, 그리고 휠을 위아래로 하면은 확대 축소가 돼요. 대신에 약간 그림자는 좀 없고, 하지만 눈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접근을 하셔도 약간 그래픽 툴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은 휠과 왼클릭을 이용해서 그죠. 주민 줌아웃을 매우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되게 잘 나오죠? 네, 네. 빠르게 잘 나오죠. 이거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요. 나중에 제가 이걸 공유 문서에서 지우지 않는 한은 항상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기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패션 캐드 쓰면서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다이멘션이 이렇게 잘 해주네요.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모든 준비된 세션은 끝난 것 같고요. 딱 시간은 웬만큼 맞춘 것 같죠? 네. 자, 질문들 또 더 있으신가 조금 더, 네. 저희가 데모 끝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웬만큼 Q&A에 대해서는 지금 서브스턴스 팀하고 저하고 답을 많이 드렸고요. 실시간으로 나오는 Q&A에 대해서는 질문 직접 김인호 차장님께 드리면서 답 받았는데요. 그 외에 뭔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사용성이나 아니면은 구매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서브스턴스 팀에서 네,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 네. 지금까지 서브스턴스 팀의 리드 테크니컬 아티스트이신 김인호 차장님하고 함께 지금 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디지털 패션 산업 보시면은 이렇게 잘 이해. 네, 지금까지 이제 서브스턴스 팀의 김인호 차장님하고 봤는데요. 디지털 패션 산업 프로세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서브스턴스 다양한 툴과 기능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또 리뷰 남겨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들은 계속해서 Q&A 남겨주시면은 이 세미나 끝나기 전까지 답을 쭉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가 켜있나요? 카메라가 안 켜지네요. 네. 저희 원래 얼굴을 좀 카메라 보여드리고 나와야 싶은데, 네, 마지막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 안 나오죠. 네. 네, 그런 네.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기술적인 이슈는 항상 역시 네. 안 나오네요. 카메라.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재 패션 산업은 디지털 기반 기술들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집중되던 패션 산업 프로세스의 단계들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만나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제품 홍보 단계에 있어서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 컨텐츠들의 생산과 연결되고 있죠. 서브스턴스를 처음 만난 거는 이제 한 6, 7년 전이죠. 벌써. 네, 그쵸. 네, 그래서 처음 서브스턴스 만났을 때 저 너무 놀랬거든요.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에서 그 기술적 가능성에 정말 놀랬었고, 제가 처음에 한 15년 전에 시그라프를 보고서, 저는 이제 패션 디자인 전공이기 때문에 시그라프를 봤을 때 버추얼 패션 콘텐츠의 미래가 사실은 정말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서브스턴스를 만났을 때 또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디지털 패션 프로세스에서 서브스턴스를 쓴다는 거는 정말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고 뭐 어떻게 보면 꿈이죠. 이런 거 쓰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서브스턴스가 이 버추얼 패션 프로세스에 꼭 통합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정말 2020년 현재 그 가능성이 열려버렸죠. 네. 네, 작년부터 어도비를 통해서 서브스턴스의 전 제품 서비스가 선보이게 됐고, 또 이제 디지털 패션 디자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클로 3D의 최신 버전의 서브스턴스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서브스턴스는 기존의 이미지 베이스 텍스처링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쉽고 효율적인 나만의 텍스처링 방법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텍스처, 데이터 라이브러리, 여러분은 방금 시연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런 라이브러리 제공과 함께 AI 기반 기능들을 통해서 사실적이고 또 인터랙티브한 텍스처링 제작을 지원합니다. 안 나오네요, 카메라를. 제가 켤까요? 네네, 그쪽에서 켜야 될 제 것 얼굴을 같아요. 그냥 켤까요? 제 어떤 얼굴 거 나오는데요? 그냥 보이나요? 네, 여기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네. 제 카메라도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각자 켜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에 조금 네, 너무 아쉬워가지고. 카메라가 안 켜져서 네. 그냥 각자 카메라로 전환을 했어요. 네. 보이나요, 지금?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한 텍스처링 제작을 지원하는데 서브스턴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디지털 패션 디자인 분야가 보다 인터랙티브한 디지털 컨텐츠 분야로 확장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패션 마켓을 형성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가능성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현 디지털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의 상황 그리고 디지털 패션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지원하는 이 서브스턴스 솔루션의 다양한 기능과 가능성을 살펴봤고요. 데모 하시느라고 수고해주신 우리 서브스턴스 김노 차장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셔서 해주시면 서브스턴스 팀과 함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마련한 이벤트도 참여하셔가지고 다양한 선물, 사진 나가고 있을 텐데요. 네, 다양한 선물도 꼭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벤트는 출석 이벤트, 그리고 좋은 질문 이벤트, 설문 참여 이벤트 등을 준비했습니다. 설문이 이 네이버 카페에 설문 참여 이벤트 네이버 카페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셔가지고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카메라를 끄고 세미나를 마칠까요? 네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쓰고 싶은데 네. 영타로 나와요. 오늘 일 많네요. 네, 다들 네, 정말 좋은 고생하셨습니다. 정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이제 세미나 마치고서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카페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